그 사람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나의 우상이, 나의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 갔어요. 뭐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갔는데 누가 운전을 쭉 하다가 갑자기 차를 끽 세우고 바깥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거기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스쿼트를 하고 점핑 잭을 하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일까요? 알람을 맞춰놓고 운동을 한 겁니다. 집에서도 하지 않고 헬스장을 끊고 나서도 잘 가지 않는데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 서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은 왜 할까요, 그렇게? 그 사람을 연구해 보면 왜 운동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사람의 동기는 뭘까요?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자, 이건 뇌피셜이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 아니면 나의 친한 친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뭐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어떤 암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듣게 된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죽는다. 나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은 왜 안 할까요? 저도 운동에 대한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무도 있고 이렇게 영상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건 거죠. 뭐 잠도 자야 되고 핑계죠. 핑계입니다. 헬스장 끊고 나서 얼마나 자주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요새는 24시간 헬스장도 있고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고 좋은 운동을 한다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운동할 시간은 따로 내지 못하는 걸까요? 좋은 거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잘 안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을 떠나서 인지적인 부분,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인지과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모티베이션, 이 동기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지난 일인데 수영의 아이콘 하면 박태환 선수 떠올리잖아요. 그런 걸출한 스타가 있지만 예전에 조우련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40대에서 뭐 60대 되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 수영 스타죠.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대한회협 횡단이라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수영을 한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 그 위험한데. 배 옆에 이렇게 안전망을 쳐놓고 배가 이동을 하면서 같이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우련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어요. 나이가 5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운동선수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은퇴한 지도 좀 되고 나이가 좀 있는 상황이었죠. 부정맥이 있고 이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된다. 운동선수들 있죠. 뭐 장거리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운동선수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다 보면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나와서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몸이 더 질병에 잘 노출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조우련 선수는 안타깝게 그렇게 운명을 다 하셨지만 조우련 선수의 아들이 있어요. 조우련 선수 아들도 수영 선수였습니다. 상당히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죠. 근데 그 조우련 선수 아들이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근육질이고 수영 선수로 좋은 성과도 거두고 그랬었는데 아버지를 잃고 나서 폭식을 하게 되고 살이 엄청나게 찌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게 되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였어요.
몸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운동을 안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수영의 아이콘이고 어렸을 때부터 우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나의 우상이, 나의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내 인생 자체가 다 부셔졌다. 다 깨져버렸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전에 운동을 많이 했고 습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조련 선수의 아들이 나중에 다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하다 보면 내가 우울증으로 몸에 심각한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업무를 할 때 마감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잘 안 하죠. 마감 시간이 뭐 한 달 남았어. 그러면 한 달 이전부터 막 엄청 열심히 하나요? 안 하죠. 마감 시간이 일주일 남았어. 근데 이거를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2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건데 일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하잖아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하게 되죠. 뭐 당장 내일 수학시험, 뭐 영어시험을 보는데 내가 그동안 뭐 복습을 꾸준히 안 해왔어. 하루 전에 몰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급하게 닥쳤을 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다는 거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운동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안 해요. 똑같다고요. 신년 계획 세우고 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밥 먹고 소화가 됐다, 바로 하세요. 회사에서 운동하세요. 집에서 운동하세요. 어쩌 사무실에서 하기 힘들죠. 밖에 나가서 벤치에서 팔굽혀펴기라도 하시라고요. 전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전에 미리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가세요. 가벼운 조깅으로 뛰어가시라고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목표의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내가 팔굽혀펴기 뭐 몇 번 하고 뭐 스쿼트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냥 지금 팔굽혀펴기 한 10번만 해보지, 내가 1분만 한번 운동해보지. 그러면 이게 늘어나요.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마감 시간처럼 당장 바로 하는 게 몸의 운동이 생활 습관화되는 좋은 방법입니다.